철강 산업은 전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서 저탄소 경영으로 가는 것에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저탄소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표해서 포스코에서 그간 ESG 관점에서 추진하셨던 여러 노력들에 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에서 ESG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저희 포스코의 ESG 활동을 여기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ESG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포스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보이실 텐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전까지 철강업, 제철보국이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가 철학을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에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새롭게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시민은 그 기업의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시민처럼 그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쉽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이제 포스코는 철강업뿐만이 아니라 건설, 케미칼, ICT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이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경영 이념이 또 필요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 자료를 또 보시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전까지의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은 단순한 전력 질주였다면 지금은 뭔가 약간 그 기업의 경영의 그 룰이 바뀌었다, 경쟁의 룰이 바뀌었다. 전력 질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허들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길이 자체도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새로운 바뀐 세상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BRT 선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2018년도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 좀 잘 대응을 해오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그럼 직원들로 하여금 기업 시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ESG라는 요소들을 잘 이제 실천할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기업 시민 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헌장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19년도 7월 25일에 포스코 기업시민 헌장을 제정을 했고 이 기업시민 헌장은 다른 기업에는 없는 포스코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이자 또 기업시민의 방향을 알려준 나침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ESG를 말씀드리면서 왜 기업시민 헌장을 보여드리냐면 이 기업시민 헌장의 각각의 문구와 실천 원칙들에는 ESG 관련한 요소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업시민 헌장에는 사회와의 조화, 동반성장,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경영 활동, 환경, 안전, 다양성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직원들에게 기업 시민 헌장에 나와 있는 실천 원칙들을 잘 지키면 ESG에 대한 성과는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 갑자기 급부상됐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낯설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SG가 아주 새롭고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업무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게 이제 ESG라는 어떤 포괄적인 용어로 재구성이 돼서 어떤 경영의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급부상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ESG 관련해서 그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의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저희가 작년 1월에 회장님 직속, 그러니까 CEO 직속 기업 시민실 산하에 ESG를 전담하는 ESG 그룹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사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기업 시민을 담당하는 기업 시민 전담 조직이 있고 저희처럼 똑같이 이 기업 시민 전담 조직에서 ESG라는 기능을 또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련의 조직의 구조의 모습이 통일된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급변하는 대외 동향을 내부 유관부서에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이런 대외 연구 성과를 조사를 해서 내부의 ESG 관리 수준이 잘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변화하는 그런 역할도 변화 관리를 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차원에서 탄소 중립, 안전, 공급망 관리 등 ESG 이슈가 어떤 회사의 전략과 연계가 되고 중장기 목표나 투자 계획들을 최고 경영층에서 잘 심의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하는 역할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시민이라는 큰 우산 아래서 ESG 또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많은 어떤 다양한 트렌드나 이슈들을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ESG 주요 활동 중에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후변화 대응일 겁니다. 저희 철강업계 같은 경우도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이제 업종의 숙명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뭐 2050년까지 2도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1.5도씨에 대한 그 전략을 세워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TCFD, 아리백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하면서 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문제는 전 글로벌 차원의 어떤 이슈, 같이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블랙락 같은 데서 철강사의 서한을 보내서 TCFD에 기반해서 이행 전략 목표를 좀 공개를 해라. 그리고 어떤 저희 투자자들은 계속 저희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정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너희가 탄소 배출을 줄일 거냐. 기업 입장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 경제가 전환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료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해관계자가 이제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정부, 그리고 투자자, 마찬가지로 저희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에너지 등의 이런 산업계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 고객사들도 이왕이면은 탄소 배출이 좀 덜한 철강 제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그래서 재생에너지로만 만든 그런 철강만을 사용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은 아마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포스코는 기업 시민을 선포한 회사다. 기업 시민이라는 것은 100년 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지향점이다. 기업 시민에는 분명한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와의 조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영속하겠다. 기업 시민을 선포한 회사가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동참하지 않고 외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탄소 중립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면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지금부터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작년 12월에 영문으로 된 그 TCFD에 기반한 기후 행동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20% 감축, 그리고 2040년까지는 50% 감축, 이렇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먼저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단기적인 계획들, 어떻게 실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열심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만 좀 저희 업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포스코가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비중을, 탄소 배출량의 큰 비중을 저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철강을 만드는 과정을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 철하고 산소가 결합된 철광석에서 이제 산소를 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원제, 산소를 떼기 위해서 석탄을 쓰기 때문에 철 자체는 굉장히 그 리사이클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그 소재라고 저희는 보는데, 근데 이 산소를 떼는 과정에서 석탄을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현재 기술력을 감안해 보면은 저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이 석탄을 안 쓰고 다른 기술을 쓸 수 있는 기술은 현재는 뭐 전 세계 어느 철강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대신에 이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꾼다면, 그러면 기존의 생산 체제에서 이런 수소를 써서 좀 더 청정한 철강, 그린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체제를 갖춘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저희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철강 산업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은 사실은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고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세운 그 이행 그 단계별로 어떤 전략들을 써서 어떤 기술을 써서 그 탄소를 줄여 나가겠다, 이런 계획도 중간중간에 수정이 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 저희는 이런 수소, 왜냐하면 그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청정한 철강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포스코는 수소의 생산자이자 또한 최대 소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에서 이제 수소 산업에 진출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톤의 그린 수소가 필요할 텐데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그린 수소를 확보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앞서서 진출한 2차 전지 소재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저희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ESG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훨씬 전부터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수소환원 제철을 통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설명과 더불어 그 저탄소 이행 관련하여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은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포스코그룹의 ESG 관련 현황을 보면 계열사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하신 회사도 있고 상장사 ESG 평가에서도 동일 업종 내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계열사들이 많은데요. 또 설명하신 것처럼 포스코도 ESG 위원회를 도입하고 계시고 또 실제 경영 전략에서 ESG 관련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있어서 ESG 관련해서 선도적인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SG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ESG 평가 등급이 해마다 발표되는 게 어쩌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포스코에서 ESG 평가 등급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였던 사항이나 현재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웹이나 참석 중인 상장 회사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ESG 평가 기관들이 저희 같은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한다라는 거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기업의 어떤 경영 수준, 저희 포스코의 경영 수준을 좀 지표화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저희의 가치를 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ESG 담당자 입장에서 평가 등급을 부여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경영 수준을 외부에 잘 알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을 거꾸로 우리가 잘 인지를 해서 아 이게 대외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자 시선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면 좋을까라고 내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툴 또는 채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좀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은 사실 그 평가 기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평가 기관마다 평가를 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 기관은 지배 구조에 이제 그 좀 더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기관은 사회 S 영역, 그러니까 소셜 영역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어서 사실 그 평가에 대한 방법론이나 그런 가중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 기관에 따라 좀 더 상이한 결과를 받는 그런 결과들을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워낙 그 커버하는 영역이 넓고 각 영역별 하위 항목들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한 기업이 속한 이런 국가 지리적 특성, 저희는 뭐 이제 한국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국가가 처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런 평가들은 그런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를 해서 이 평가 기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중치를 두는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그 결과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는 이제 수많은 평가 기관에 모두 다 이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세운 그런 우선순위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해관계자 또 이해관계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런 평가부터 좀 잘 대응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ESG 평가는 뭐 이제 듣고 계시는 청중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조직 있느냐, 또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프랙티스가 이루어지느냐를 본 다음에 기본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요인을 해서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기업하고 소통 없이 내지는 않고 인게이지먼트 프로세스가 있어서 저희한테 질문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잘못된 정보들은 다시 알려드리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그 ESG 평가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우선 우리가 정책을 잘 가지고 있는가, 지침들이 잘 갖춰졌는지를 점검을 했고, 그리고 이런 정책이나 지침들이 대외 트렌드에 맞춰서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ESG 그룹에서는 저희는 그 현업에 각각 담당하는 부서들한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이슈나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을 경우는 그 언론사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팩트에 기반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노력들이 평가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사의 경영 체계나 회사의 어떤 이제 기업 시민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외부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팀장님 그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왜 그 포스코를 모시고 ESG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는 2019년 전 세계 철강 회사 최초로 5억 달러 규모의 지속 가능 채권을 발행한 바 있는데요. 또 그 이후에도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에서 적극적으로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 주신 저탄소 제철 공정 개발, 수소환원 제철 등 포스코의 공정 변경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자금 조달 방안으로 ESG 채권 발행을 고려하는 발행사들에게는 철강회사 최초였던 ESG 채권 발행에서 겪으셨던 어려움 그리고 그 해결 방안 관련한 경험 공유가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료 없이 제가 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희 회사에서 외환사채 발행을 준비할 때 지금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BNP 파리바에서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ESG 어떤 자본의 움직임에 따른 채권들, 그런 금융권에서의 움직임들이 한국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유럽 미처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앞선 그런 소식들을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때에 맞춰서 좀 잘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또한 그 최초로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 저희 내부적으로 항상 그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준도 엄격하고 그런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그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제 투자처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이런 투자처로 투자를 한다면 이거 쓴다고 이제 용도를 정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기준이 더 높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나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포스코 내부에는 또 어떤 역량으로 축적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런 ESG 관련한 그런 자본의 움직임들은 그린, 녹색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발행했던 처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가지고 좀 더 앞으로는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지선 팀장님께서 탄소 배출 관련한 고민이 많은 기업들의 ESG 관련 노력, 그리고 ESG 채권의 발행 회사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